자,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반드시는 반드시의 최상급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다고 믿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식을 정리해 봤어요. 요 밑에 거는 위에 거의 아류작이야. 그래서 따로 적기는 했지만 위에 거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5번, 6번, 7번 세 개의 공식을 공부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두 번 곱했으니까 뒤에 식은 당연히 2차식 나오겠죠. 제곱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 B제곱, C제곱을 적으면 될 거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적고요, 당연히. 그러면 가운데 걸 외우면 되는데 개수만 외우면 돼. 제곱을 했으니까 개수는 2고 그 다음에 문자가 곱해져 있는 건 두 개씩만 곱하면 돼. 괄호 열고 개수 묶어냈고 두 개씩 문자로 곱하는 방법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야, 외울 게 어딨냐? 그냥 결과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공식은 중학교 때 공부한 거고요. 그걸 안다는 기초하에서 하는 거야. 다 알고 있죠? 믿습니다. 세제곱 공식은 이것도 외울 게 뭐가 있어? 내림차순으로 정리만 할 줄 알면 돼. 개수, 가운데 개수 기억나죠? 맨 앞과 뒤는 1이고 가운데 개수만 외우면 돼. 얼마야? 3, 끝. 그렇죠? 자, 그러면 쓰기만 하면 되네. 쓸게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그렇죠? A의 세제곱. 개수만 외우면 돼. 얼마? 3. A제곱 B. 문자가 3개 곱해져야 되니까 A제곱 B. 그 다음에 3. A 1개, B 2개, A B제곱.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만 세제곱. 자, 다 플러스인 경우는 부호는 플러스만 나타나니까 플러스 쓰면 돼요. 끝. 그 다음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뒤에 있는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한 번 곱해져 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거야. 공식이 다른 건 아닙니다. 괜히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한 것뿐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가 한 번 있으니까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3배의 A제곱 B. 이건 그대로 플러스 3배의 AB제곱. 마이너스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생각해낸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의외로 잘 외우더라고. 주의할 건 여기 1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이고 2차항의 부호는 여기 2자가 없습니다. 1차항과 요 가운데 항의 부호가 반대이다라는 것만 주의하고 그러면 요거는 곱하면 전개하면 3차식이 얻어지는데 가운데 항은 지워져라 없어져서 다 없어지더래. 그리고 요거 곱하니까 앞에 것끼리 곱해서 A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맨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더래요. 잘하더라고. A끼리 곱하니까 A의 세제곱, B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더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와서 벌써 곱셈 공식 몇 개? 3개를 외우고 있는 거야. 자, 전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혹시 공식을 모르면 분배 법칙을 써서 구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고등학생이면 요 공식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수분해 공식은 외우지 않으면 못 푼다고 얘기했어. 미리 외워두는 게 좋을 걸.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예제 2번.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포즈를 취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지시켜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하세요. 앞에 공부 다 했으니까.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라는 것은 곱하기의 꼴로 있는 식을 더하기의 꼴로 고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전개하시오. 자, 요거 딱 봤더니 그쵸? 공식에 대한 문제네.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면 안 돼. 그러면 코피를 내버릴 거야. 여러분들은 앞에 공식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자, 요거 봤더니 어머나 공식 안 배웠는데 우리 더하기밖에 안 배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요거 요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이거는 앞에 게 A, 가운데 게 B, 뒤에 게 마이너스 1이 더해져 있다고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간다. 앞에 거 더하기 가운데 거 더하기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 얼마? A제곱. 가운데 거 제곱 얼마? B제곱. 뒤에 거 제곱 얼마? 1이라고 쓰고요. 전체 제곱이니까 몇 배? 2배. 그 다음 어떻게? 2개씩 곱한 거. 2배 2개 곱하면 전개한 거니까 이 앞에 묶어내는 거 하지 말고 2를 각각 집어넣으면서 2배 합시다. 각각 집어넣으면서 2배를 하면 2 곱하고 2개 곱하니까 플러스 2AB. 2AB. 2개 곱하면 마이너스 B인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B. 2 곱하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A 됐고요. 그죠? 끝. 자, 요거 이쁘게 정리할까? 문자순으로 요거 상수니까 뒤로 묶어내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문자 있는 거 요거 플러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게 좀 보이나 모르겠어. 2번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2번이 좀 보입니까? 자,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안 보이는 왼수땡이들을 위해서 밑줄 그어줄게요. 밑줄 보여야 돼요. 자, 여기 2A가 있어요. 그러면 4A는 2A의 전체의 제곱. 좋아. 다 써준다. 써줘. 2A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여긴 B가 있어요. B는 잠깐 잊어버리세요. B제곱. 왔어. 좋았어. 그러면 2AB는 2A 곱하기 B네. 아싸. 공식이네. 그죠? 이거 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죠. 공식이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곧바로 써야지 뭐. 그럼 이거 곧바로 답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1차식에다가 앞에 거 제곱 2차식 더하기 부호가 반대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에다 뒤에 거 제곱이면 3차식 나온다 그랬지? 자, 이거는 어떻게 곱하면 앞에 거의 세제곱 2A의 세제곱 그 다음 이건 그냥 곱해서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이 결과라 그랬습니다. 보입니까? 정리만 예쁘게 2의 세제곱은 8 그래서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딩이 된 겁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뭐 공식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앞에 대표적인 예제도 했고 보자마자 답을 적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멈춤 포즈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잠깐 멈춤을 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곧바로 답을 적어야 돼. 이제는 생각하면 안 돼. 답을 적어야 돼.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자, 다음을 전개하시오 그랬습니다. 전개하라는 얘기는 제곱의 꼴, 곱하기의 꼴로 나타나 있는 걸 더하기의 꼴로 나타내라. 공식을 써서 더하기의 꼴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다 풀어봤죠? 곧바로 답을 적을게요. 답을 적습니다. 우리. 자,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의 전체의 제곱. 야, 어려워졌다. 그죠? 어려워질 거 없어요. 숫자만 들어갔을 뿐이야. 똑같아. 자, 한 번에 암산으로 할게요.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더한 거는 앞에 거의 제곱 얼마? A제곱 더하기 가운데 거의 제곱 2는 4B제곱. 할만하죠? 그죠? 뒤에 거의 제곱은 쌈은 9C제곱. 그 다음 더하기 2배 2개씩 곱하면 돼. 2배 2개 곱하면 가운데 2개를 곱하면 얼마? 2AB인데 2를 곱했으니까 4AB 쓰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 가운데 뒤를 곱하면 2, 3은 6BC. 6BC에 2배를 곱하면 12BC. 그쵸? 12BC. 그 다음 맨 앞 맵 뒤를 곱하면 3CA. 3CA에 2배 곱하니까 2, 3은 6CA 플러스 6CA 이렇게 하면 돼요. A자가 안 예쁘다. 그래도 안 쓸래. 안 고칠래. 6CA 이게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다음부터는 공식이 그대로예요. 그죠? 2A-3B의 전체의 세제곱인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를 2a라고 보고 뒤에 거를 3b라고 보고서 앞에 거 세제곱 다음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1제곱 그다음에 3배의 앞에 거의 1제곱 뒤에 거의 2제곱 이렇게 적으세요. 처음에서 헷갈리는 사람은.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더 불편해. 선생님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암산해서 적는 게 오히려 몇 번 하다 보면 산수가 더 편하고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곧바로. 그리고 여기 부호가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한 번 있으면 음수고 두 번 있으면 짝수고 이게 플러스고 그렇게 교대로 나타날 테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곧바로 하겠습니다. 자, 2a의 전체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a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에 1제곱을 한 다음에 3을 곱하면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이니까 4 곱하기 뒤에 3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36이 되네. 그죠? 그래서 36 이렇게 글씨가 안 예뻐. 살짝 지우고 그러면 안 예쁘면 지우면 돼요. 그죠? 자, 36 해서 36a 제곱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타난다니까. 그 다음에 앞에 거 1제곱 2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3은 9 곱하기 그리고 다시 3배를 하면 그러면 얻어지는 개수가 54가 되고요. 54 앞에 거에 1제곱 뒤에 거에 2제곱 별거 아니다.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가 될 거고 뒤에 것만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3, 3, 9, 9, 3, 27인가 27 뒤에 거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 27 b의 세제곱이 바로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암산이 편하다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봅니다. 마지막 건 진짜 이건 공식이다. 이건 공식이 훨씬 편해요. 분배 법칙도 이건 짜증나. 자, x. 자, 이건 보니까 점 찍고 갈게요. 점 찍는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점을 찍으면 이건 x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2구 2의 제곱. 그다음 가운데는 앞뒤를 곱했는데 부호가 반대야. 딱 공식이야. 눈에 딱 보여야 돼. 이건 그죠? 그죠? 2배 없다는 거 주의하고 부호가 반대인 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앞뒤를 곱하면 x 곱하기 x 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맨 앞 맨 뒤도 곱해요. 플러스 2, 4, 8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네. 밑에 거. 3x를 제곱하니까 9x의 제곱. 2y를 제곱하니까 4y의 제곱이고요.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인데 요 가운데는 플러스가 되고 3x 2y 곱하니까 6xy야. 그러면 앞뒤 맨 앞에 맨 뒤에 곱하면 된 거야. 3x에 9x 제곱을 곱하면 39 27에다가 x의 세제곱.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4, 8 y의 세제곱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결과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예제 3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제로 나온 문제가 바로 우리가 시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x 더하기 y의 값, x 곱하기 y의 값이 나와 있고 식의 값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야. 잘 봐요. x 플러스 y. 합과 곱이 주어져 있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자, 이게 대칭형으로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대칭형 형태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주어져 있는 식의 곱셈 공식 중에서 형태의 문제 중에서 대칭형의 형태의 문제의 꼴로 곱셈 공식을 변형시켜서 식을 찾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은 이걸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 그래서 따로 외우더라고. 따로 외우고 있더라고. 뭐 그래도 되고요. 따로 외우기 싫은 친구들은 요거 x세제곱 y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합이 들어가 있는 공식 중에서 요 모양이 나와 있는 공식을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까? 합이 들어가 있는 공식 중에 요거 세제곱 공식을 외우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여러 가지 있어 사실은. 한 두 가지, 여러 가지는 아니고 사실은. 한 두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거 그냥 쓰세요. 그렇죠. 요걸 쓰면 잘하는 거야. 바로 조금 아까 배웠던 거 우리가 바로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써야겠죠. 세제곱 공식. 그건 뭐가 있냐면 전개했더니 x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 제곱 y 플러스 3배의 x 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라는 식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조금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배운 식이 요거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는 합과 곱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걸 합과 곱이 나타나도록 조금만 소문을 보면 돼.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식은 합 됐죠. 그리고 여기 세제곱이 있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식을 합과 곱이 나타나도록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손 볼 수 있죠? 일단 점 찍은 거 세제곱이 나타나도록 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찾고 있는 거니까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모으고요. 그럼 나머지 파란색 밑줄 그은 거를 합과 곱이 나타나도록 정리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3배 x 곱하기 y 보입니까? 3배 x 곱하기 y를 묶어내면 3배 xy만 묶어내면 x 플러스 y가 남네. 합과 곱이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식의 모양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끝. 다 이루었다.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슝 하고 우리가 대입의 약자입니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니까 3의 세제곱 3, 3은 9, 9, 3, 27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3 곱하기 요거 x 곱하기 y 곱하러 할까?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y는 3.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정리해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값은 바로 27에다가 마이너스가 0이면 플러스 18에서 4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봤더니 x-y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x 곱하기 y의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포즈하고 문제를 직접 풀어본 다음에 풀이를 보도록 하세요. 포즈입니다. 포즈 다 했죠? 자,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들은 다 풀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풀이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공식이 떠오르냐? x-y, x 플러스 y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세제곱의 형태가 나온 곱셈 공식이 머리에 떠오르면 다 풀었다. 그죠? 다 풀었다. 자, 뭐가 떠오르냐?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x-y의 세제곱은 물론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변형이 떠오르겠지만 난 안 떠올라요. 그래서 곧바로 쓸 겁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은 앞에 거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3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플러스 3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의 제곱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온다? 우리가 찾고 있는 x세제곱 y세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항에서 합과 곱, 여기 사실은 차와 곱이죠. 형태가 정리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 세제곱, 요거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정리가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항에서 주의할 거 마이너스 3배 xy를 묶어내고 나면 바로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 주의하세요. x 마이너스 y가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숑 하고 합과 곱 아니고 차와 곱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할 수 있죠? 차와 곱에다가 대입을 하면 차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다가 2개를 곱하니까 3이는 마이너스 6 곱하기 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구해보면 예쁘게 정리되죠? 자, 6이 플러스 10인데 좌변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12 예쁘게 정리할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8 하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0이라는 깔끔한 결과가 얻어진답니다. 끝. 자, 이리하여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예습을 혼자서 했었는데 다항식의 곱셈까지는 이해가 쉬웠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혼자 공부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항식의 나눗셈도 내용이 어렵지 않았는데 책을 읽어서만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교과서 19쪽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방법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 그랬어요. 다항식에 여기 나눗셈 예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책 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눈 거를 계산한다 하고 책에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번에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단 숫자부터 잠깐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숫자의 나눗셈을 보자고.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얘를 27을 들어서 27을 5로 나눌 때 숫자의 나눗셈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거야. 나눔을 당하는 숫자를 안에다 쓰고 그죠? 나누어주는 숫자 뭐 그때는 제수, 피제수 이랬는데 필요 없어요. 어려운 한자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쓰고 나눔을 당하는 숫자를 안에다 쓰고 나눠주는 숫자를 밖에다 써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쓸 거예요. 좀 이따 옆에다 식을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5가 이 안에 몇 번 들어가는가를 썼었어요. 기억나죠? 그 원리를 그대로 쓸 겁니다. 5가 27 안에 몇 번 들어갔죠? 5가 5, 20번 다시 5번 발음도 안 되네. 5, 25 5번 들어갔어요 선생님. 그러면 5, 25 자 5번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 5번 들어가면 25가 되고 위에서 아래 5번 들어가면 25를 빼고 나머지를 밑에다 썼어요. 27에서 25 빼니까 2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위에 있는 것을 몫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것을 나머지라고 썼어요. 기억납니까? 자, 목, 나머지, 나눠주는 식, 나눔을 당하는 식, 수 자리에 식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끝. 단, 뭐만 달라졌느냐? 여기에서는 차수라는 게 생기는 것만 달라져요. 됐습니까? 자, 지금 한 이야기를 옆에 숫자 안 지우고 그대로 옆에다가 식이니까 조금 복잡해서 길어질 거니까 조금 작게 그대로 쓸 거예요, 선생님이. 그대로 쓸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일단 나눔을 당하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쓴다. 내림차순을 쓴다. 자, 내림차순을 써야 돼 반드시.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만약에 차수가 비어 있으면 비어진 항을 반드시 써야 돼요. 비어진 항을 반드시 빈 칸을 남겨두고 써야 돼요. 왜 그런지는 계산하다 보면 압니다. 자, 지금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나눔을 당하는 식을 그대로 썼어요. 나누어주는 식을 2x 플러스 1이라고 그대로 썼습니다. 자, 요때 주의할 거. 자, 일단 맨 앞에부터 식을 계산해서 자리를 맞춰서 쓰는 겁니다. 뒤에는 잠깐 잊어버리세요. 지금 요게 항이 2개짜리를 계산하니까 앞에 2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요 앞에 항만 없어지도록 딱 맞춰서 곱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2x가 2x 제곱이 되려면 얘하고 똑같이 모양이 맞춰지려면 얼마를 더 곱해주면 돼? 이게 그렇죠. 요 2x가 2x 제곱이 되려면 x만 더 곱해지면 되겠죠. 오 잘한다. 천재네 천재. 그래서 여기다가는 2x가 2x 제곱이 되려면 x만 곱하면 돼요. 뒤엔 잠시 1은 잊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x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x는 2x 플러스 1은 움직일 때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럼 곱해주는 겁니다. 곱해서 25가 됐잖아. 좌변이 아니고 왼쪽에 숫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2x 플러스 1이 x에 곱해질 때는 세트로 곱해지는 거야. 곱합니다. 곱하면 2x에 x 곱하니까 2x의 제곱 1 곱하기 x니까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씩 계산할 땐 뺀다 그랬죠? 위에서 아래 빼면 2x제곱 2x제곱 지워져라 없어져라. 마이너스 3x에서 x 빼면 마이너스 4x. 오, 되게 어렵죠? 어머나 선생님 1이 남았어요. 요거는 계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는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와서 쓰는 거예요. 1에선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쓰니까 얼마가 됐다? 그냥 1을 쓰면 돼요.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는 원리는 전과 동 똑같다. 2x가 마이너스 4x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곱해지면 되게? 오, 마이너스 2. 천재 났네. 다 했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곱할 때는 세트 곱하면 마이너스 4x.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역시 위에서 아래는 뺀다. 지워져라 없어져라. 1 빼기 2는 3. 좋습니다. 나눗셈 완성. 그래서 x-2를 몫이라고 부르고 3을 나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계산하고 잘 따라온 친구는 나머지 나눗셈 완전 정복. 나눗셈을 완벽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만 할 줄 알면 원리는 숫자의 나눗셈과 똑같죠? 나눗셈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죠? 이 방법으로만 하면 나눗셈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할 줄 알겠죠? 자,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포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설명 들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죠? 그리고 문제 풀이 방법을 들어보는 겁니다.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 겁니다. 원래 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면 목 얼마, 나머지 얼마 이렇게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한 번에 쓸게요. 괜찮죠? 자, 지금 주어진 식 보니까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x-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선생님은 풀이 방법만 쫙 적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들 위에 적혀 있는 거 목, 나머지 얼마 여기를 따로 쓰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자, 갑니다. 목과 나머지를 쭉 적어볼게요. 자, 내림차순으로 쓴다. 쓰면 될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썼어요. 나누어주는 식을 x-3을 예쁘게 쓴다.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적었고요.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법으로만 써나가면 돼요. 그죠? 자, x가 x제곱이 되려면 뭘 곱하면 되게? x만 곱하면 된다. 곱할 땐 요거 세트라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죠? 곱할 때는 세트로 곱해진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세트로 곱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다항식이 나눗셈 끝난 거야. 갑니다. x 곱하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자, 위에서 아래는 뺀다. 빼면 지워져라 없어져라. 빼면 2x에서 마이너스 3x 빼면 5x. 자, 이건 정리됐으니까 4는 그냥 내려가면 뺄 거 없으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x가 5x가 되기 위해선 그 다음 정리하면 된다. 그죠? 얼마를 곱하면 된다? 5를 곱하면 된다. 곱하면 5x가 되고 3,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자, 위에서 아래 빼면 5x 지워져라 없어져라. 플러스 4에서 15 빼니까 19.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식의 몫은 얼마? x 플러스 5가 몫이 되는 거고요. 답은 따로 적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 거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 두 번째 게 조금 길 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길지 않네. 3차식, 2차식으로 나니까 옆으로 길 뿐이에요. 옆으로. 자, 옆으로 길게 적을게요. 옆으로 길게. 긴가? 잘 모르겠는데. 자, 나눔을 당하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차례대로 쓴다. 4x의 세제곱. 이때 주의할 거 2차항이 없어요.
반드시 비워놔야 돼요. 왜 그런지 이번에 느끼게 될 거예요. 2차 한 칸 비우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적고요. 2차 항 비워놨습니다. 나누어주는 식을 밖에다 적는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죠? 최고차항을 없애도록만 계산하면 된다. 여기다 밑줄 긋자 우리. 그죠? 요거 앞에 거 세트로 계산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 2x제곱이 4x 세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 이게 2는 4니까 2 곱하기 x제곱이 x세제곱 되려면 x만 한번 곱하면 되겠다. 곱할 때는 세트로 곱해진다는 것만 주의하세요. 2x제곱에 2x를 곱하면 4x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2x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게 새로 생긴 항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2x 곱하면 마이너스 2x 끝. 자, 그럼 밑줄 쫙 긋고 위에서 아래 빼니까 4x의 제곱에 4x의 제곱 빼니까 지워져라 없어져라. 이게 생긴 항이네요. 빈칸에서 2x제곱 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서 2x를 마이너스 2x를 빼면 마이너스 x. 2는 뺄 거 없으니까 그냥 내려갑시다. 2. 자, 그 다음에 2x제곱에 2x가 되려면 2x제곱이 2x제곱 되려면 똑같네. 그죠? 플러스 1을 그대로 곱하면 되네. 즉 파란 밑줄 그은 걸 그대로 쓰면 되네. 1배니까. 그죠? 1배. 특정 집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식을 쓰면 파란 밑줄을 그대로 쓰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은 뺀다 그랬어. 2x제곱 2x제곱 지워져라 없어져라. 마이너스 x 지워져라 없어져라. 2 마이너스 1하면 3이 되는 걸 찾을 수 있답니다. 답만 쓰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식은 2x 플러스 1이 우리가 찾고 있는 식의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3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생각톡톡이라고 크게 적어놨어요. 사실은 빨간색 별표를 해야 되는데 빨간색 별표 워낙 중요하니까 빨간색 별표 할게요. 선생님 중요한 거니까 빨간 이 칸이 좁아서 이거 별로 이게 참 안 이쁜데 자, 빨간색 별표 2개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어야 하는데 빨간색 별표에서 빨간색 별표하면 잘 안 보일까 봐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자, 이게 그냥 다항식에 나눗셈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세로로 직접 나누기 할 때 문제가 없어요. 계산하는데. 그런데 어떤 시험 문제,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난이도 상짜리 문제의 경우는 세로 계산셈이 아니라 가로 계산셈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사용될 때가 많아요. 뒤에 연습 문제도 있으니까 풀 때 이야기 또 할게요. 그럴 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산대식을 가만히 봅시다. 지금 1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상수항만 나왔어요. 그죠? 2번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차식 될 수 없어요. 여기 어떻게 됐으니까 상수항만 나왔을 뿐이지 1차식 될 수는 있어요. 1차식이거나 상수항인 거예요. 물론 0 될 수 있어요. 두 문제 다 나머지가 0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질이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2차식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되고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식보다 작아야 돼요. 중요한 성질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쓰여지는 성질 바로 식을 나눌 때 나머지의 차수는 나머지를 기준으로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어 주는 식의 차수, 나누는 차수보다 항상 작습니다.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어 주는 식의 차수보다 작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같을 수도 없어요. 자, 기억은 이렇게 해두고요. 원래 이용해야 될 건 이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아마 학원 같은 데서는 보통 이렇게 할 거고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풀어요. 세로 계산법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로 계산법에서는 이렇게 놓고 풀어요. 식을 어쩌고저쩌고 풀 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를 뭐라고 쓰느냐. 1차식이 가장 일반적인 꼴을 써요. 예를 들어 2차식 A로 나눴다. 그러면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써요. 그래도 왜 괜찮냐 하면 그게 괜찮냐 하면 개수 A와 B가 0일 때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개수가 A와 B가 0일 때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포함하는 이야기. 됐습니까? 그거를 기억해두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로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직접 나눗셈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항식의 나눗셈 완벽하게 마스터 졸업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 교과서 19쪽의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정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로계산법,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 세로계산법은 직접 계산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로로 풀어야 되는 직접 식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 가로계산법으로 써야만 하는 경우는 이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sometimes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둬야 하는 겁니다. 밑줄 그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그죠? 밑줄이나 가볼게요. 했을 때 지금 다항식 A를 B로, B는 0이 아닐 때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A라는 식은 B 곱하기 Q 더하기 R로 쓸 수 있다.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어렵다고요? 그러면 숫자로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21 볼까요, 한번? 자, 21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누면 5, 4, 20, 5, 4, 20 그리고 나머지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4이고 나머지가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식으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끝.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R의 차수는 요 나머지의 차수는 반드시 나누어주는 것이 차수보다 낫다. 아까 별표하면서 설명한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는 나누어주는 것보다 반드시 숫자가 작아야 된다. 그거를 식에서의 차수로 얘기한 거예요. 특히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숫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누어 떨어질 때 나머지가 0일 때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 잘 구별해서 알아두면 되고요. 요 가로계산법이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 직접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 가로계산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식이 직접 주어진 경우는 세로계산법을 이용하면 다 풀 수 있죠. 물론 특정한 모양의 경우는 역시 가로계산법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A는 BQ 플러스 R의 꼴로 나타내시오. 세로계산법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는 문제네요. 왜?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세로계산법으로 쭉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좀 문제예요. 그죠? 옆에는 좁고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옆에다 일단 쭉 계산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자, 일단 나눔을 당하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쫙 적는다. 적지 뭐. 3x의 세제곱 3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 나누면 최고차항만 없애주는 쪽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죠? 계산하면 x가 3x 세제곱이 되려면 3x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곱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세트로 곱해짐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죠? 나눗셈 계산할 때는 자, 요거 곱하면 3x의 제곱 곱하니까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은 6x의 제곱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는 뭐한다? 항상 뺀다. 지워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 빼면 플러스 x제곱 그죠? 위에서 빼면 그대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대로 내렸어야겠네. 자, 이번엔 요거 없애기 위해서는 x가 x제곱 되려면 플러스 그냥 x만 곱하면 되네. x를 x 마이너스 2에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역시 최고차 맞춰줬으니까 위에서 아래 빼기만 하면 되죠.
x제곱에서 x제곱 빼면 지워져라 없어져라.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2x 빼니까 이것도 없어지네. 좋다. 그죠? 그래서 1 그대로 내려가니까 1만 되네. 의외로 산수 간단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찾은 겁니다. 뭘 찾았느냐? 바로 몫이 이렇게 3x제곱 플러스 x가 몫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이 나머지가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로 계산법 찾는 건, 요 문제의 목표는 가로 계산법으로 쓰는 것을 찾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쓰는 거 잘 보세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그죠? b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바로 좀 아까 위에 썼던 목, 요거 보이죠? 목 3x제곱 플러스 x, 3x제곱 플러스 x 몫을 곱하고 그 다음 더하기 뭐를 하면 돼? 나머지를 하면 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을, 우변의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좌변의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계산법을 써서 정리한 식의 모양, 그죠? 그게 우변의 식의 형태가 결국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도 똑같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a라는 당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 자, 여기 1차항이 없는 거 주의하세요. 칸 비워놓는 거. b라는 당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지금 세로 계산법, 가로 계산법으로 정리하는 것만 연습하고 우리가 있는 거지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세로 계산법으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자, 2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1차항 비워두세요. 플러스 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만 쓰면 돼요. 최고차항만 없어주면 되니까. 자, x제곱이 2x의 세제곱이 되려면 뭐 곱하면 된다? 그렇죠. 2x. 곱해질 때는 세트니까 밑줄을 그어줄까? 자, 세트가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이나 그어주자. 밑줄이나 그어주면 되겠죠. 자, 곱할 때는 2x가 한꺼번에 다 곱해집니다. 2x 곱하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2x 곱하면 2, 3은 6x의 제곱, 6x의 제곱 한 칸을 비워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죠? 2x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자,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줍니다. 지워져라 없어져라. 마이너스 4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6x 제곱을 빼주면 2x의 제곱, 보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x, 5는 그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 없애주려면 2를 곱하면 되네. 플러스 2가 되고 2 곱하면 2x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면 2, 3은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역시 위에서 아래 빼주면 2x제곱 2x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6x 빼면 8x, 5 마이너스 2 하니까 플러스 7이 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몫은 2x 플러스 2가 몫이고 나머지는 8x 플러스 7이 몫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로 계산법으로 적기만 하면 되네요. 적어볼까요? 자, 따라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라는 것은 지금 나누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곱하고, 그죠? 2x 플러스 2 곱하고 몫은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는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8x 플러스 7 이렇게 더했는 모양으로 고치면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많은 친구들이 다항식에 나눗셈이 직접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럭저럭 할 만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의외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어요. 가로 계산법을 쓴 이유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을 가로 계산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떠올리는 친구들은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다항식 A가 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식이 뭔지 주어져 있지 않죠. 이건 세로 계산법으로 쓰기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럴 때 가로 계산법을 쓰는 겁니다. A를 자, 밑줄이나 가볼까? 지금 주어져 있는 거를 A를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식이 있는데 뭔지도 몰라. 3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고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 6이라고. 그랬을 때 A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편하다, 불가능하다. 그럴 때 세로 계산법을 쓰는 겁니다. 아니죠. 가로 계산법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세로 계산법을 쓰는 거고 그러면 딱 떠올라야죠. A라는 다항식은 나누었을 때 지금 3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곱한다 그랬죠. 그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몫은 곱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더한다. 이렇게 떠오르기만 하면 얘는 끝.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찾으라는 거라며. 그건 이건 식을 정리하라는 얘기지. 물론 이 식을 도도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는 곱해져 있고 여기는 더해져 있다. 이건 식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격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성격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물론 암산 잘하는 친구들은 암산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암산 잘 못하니까 계산할 거예요. 분배 법칙 쓸 거예요. 자, 먼저 3x를 분배합니다. 3x를 각각 곱해주면 3 곱하기 x제곱하면 3x의 세제곱이 들어요. 3x를 2x에 곱하면 3이는 6x의 제곱이 들어요. 3x를 3에다 곱하면 쌈은 9x 들어요. 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2x 곱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밖에서 6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동량을 정리하면 3차항 정리할 거 없네. 3x의 세제곱 정리하면 2차항은 5x의 제곱. 1차항 정리하니까 7x. 상수항 정리하면 3.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식으로 정리하는 거, 가로 계산법으로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로식 계산법 마스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지금 우리는 교과서 20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가로 계산법 문제다. 이거는 세로 계산법 문제다. 탁 떠오르면 다항식의 나눗셈 끝나버린 거야. 자, 문제를 보면서 그 느낌이 오는지 봅시다. 다항식 A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주어져 있네. 냄새가 막 나. 요거를 나누었을 때 몫이 주어져 있기를 x 플러스 3. 나머지가 주어져 있기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때 A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냄새가 딱 나요? 냄새가 나요? 다항식 A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직접 계산하는 세로 계산법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막 머리에 떠오르죠? 잠깐 포즈하고 계산해 보세요. 자, 포즈 여러분들은 다 계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로 계산법이 딱 떠오릅니다. 안 떠오르는 사람은 코피를 흘리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자, 갑니다. 가로 계산법이 떠올랐어. 자, 가로 계산법을 쓰면 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3이라 그랬어. 그럼 몫은 뭐 한다? 곱한다. 그죠? 나머지는 뭐 한다? 더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딱 계산할 줄 알면 끝났다니까. 시험 문제 내봤자 어려워봤자 여기 식들만 복잡해질 뿐이야. 똑같아. 정리한다. 선생님은 산수 못하니까 분배법칙 다 쓸래. 나는 방법이 없어. 난 그냥 곱할 거야. 분배법칙. x제곱 곱하면 분배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 1을 분배하면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뒤에는 손댈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동량만 예쁘게 정리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요거 동류항 정리밖에 없네. 마이너스 x 그다음에 플러스 4. 뭐 산수할 것도 없네 뭐 그죠? 요렇게 하면 요런 형태의 문제 가로식 정리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